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빅테크주들이 엄청나게 반등을 해줬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주간 단위로는 그래도 여전히 약했거든요. 분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미국 날짜 기준으로 보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 동안 반등했지만 그 전에 좀 하락이 워낙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요일 날 반등을 했지만 이틀째 반등을 했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 좀 아쉽지만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어찌됐건 나스닥이 2% 이상 상승했고요. 그리고 S&P 500과 다우지수도 각각 1.5% 그리고 1% 정도 상승한 채 마감됐습니다. 11개 섹터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큰 재미가 없는 테슬라가 3% 반등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현재 그 소위 빅5, 빅테크 뭐 이런 어떻게 분류되건 간에 그런 쪽에서는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하튼 페이스북이 3.5% 올라갔고요. 알파벳, 구글이죠. 2% 이상 반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 반등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내내 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주 중반이 이어서부터 물론 여전히 논쟁은 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를 직접 벗으면서 회의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다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많은 사람,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물론 특정 지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거든요. 그때를 제외하고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관련된 거, 뭐 여행에 관련된 것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카니발이 8%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항공주가 대부분 뭐 5%, 6%, 많은 곳 7% 이상 상승한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번 소개해드린 ETF가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주 ETF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건 제트라는 거가 있는데요. JETS인데요. 4% 가까이 반등한 모습으로 일단 마감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정말 기술주고 리오프닝 경기 민감주고 할 것 없이 다 함께 기분 좋게 오르는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틀 연속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던 지난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마이너스권 움직임이었거든요. 네. 주간 단위 추이 좀 확인해 주시죠. 네, 좀 아쉽죠. 다우지수가 1% 하락한 채 결국 주간 단위로 마감됐습니다. S&P 500도 조금 모자랐죠. 1.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지난 주말 2% 이상 반등했지만 주간 단위를 보면 월, 화, 수 워낙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월요일과 수요일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나스닥은 주간 단위 2.3%, 연초 대비로는 불과 이제 4% 상승에 불과한 흐름이 되겠고요. 유가가 나름 지난주에 좀 반등하거나 안정된 모습,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 주식이 그나마 지난주에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섹터가 기록되겠습니다. 한편 관련해서 지난주에 일단 반등에 대해서 캐너코트 제니어트의 토니 드와이어 엄청난 그루 중에 한 명이 되겠는데요. 이번 주에 주가 하락,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난주가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주가 하락은 상당히 의미 있게 좋다는 얘기를 뜬금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죠? 뭐냐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시장이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 얘기하는 과매수 영역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약간 찬물을 끼얹으면서 좀 온도를 내리면서 조금 안정감을 회복시키는 그런 흐름. 구체적으로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냥 흔히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건강한 조정일지 하락의 어떤 시작일지 모르겠으나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시티의 투자 전략과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겠는데요. 기업 이익이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의 변화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건 역사적 교훈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러한 단기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해야만 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지만 이분 얘기는 지금이 아니라는 얘기. 그리고 그 걱정은 내년에도 늦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초반에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어떤 하락의 징후가 아닐까 걱정이 저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건전한 조정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단기적인 조정은 매수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시장이 다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또 강세론자들의 발언들이 눈에 띄기 마련인데요.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갈 교수가 다시 한번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레미 시갈 교수는 정말 대표적인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인 것만은 우리가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기업의 어떤 포텐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스탠스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워런 버핏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장기적으로 워낙 미국이 좋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 3%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데 이분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3, 4년 내 지금 2, 3%는 그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앞으로 2, 3년 내 아니면 3, 4년 내 지금 대비 20%씩 인플레이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나요? 예, 20%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집값도 20% 오르고 모든 것이 기름값도 20%를 올라가고 쌀값도 올라가고 빵값도 다 올라간다. 그런 의미로 20%.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뭐 6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3, 4년 얘기하는 거니까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쉽게 해서 모든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지금 어떤 금융당국과 어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주식을 팔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분은 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좋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의 걱정에 대해서 채권이나 현금을 확보해갖고 그런 어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는 얘기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배당을 주고 있고 또 배당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 워낙 배당을 컷했거나 배당을 줄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다시 정상적으로 가는 그런 시장에서 결국은 주식이 채권이나 현금을 갖고 가는 것보다 결국 주식이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선 정말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게 역사적 경험이었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 우려가 되는 시대에도 어떤 주식이 최고의 투자 대상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런 얘기를 자주 했던 분이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펀드스트에서 탐리 얘기도 해드려야겠는데요. 이분은 역시 팬데믹 시기에 뭐 상당히 뭐 잘 맞췄다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긍정론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팬데믹에 피해를 보았던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진앙지가 됐던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호텔도 마찬가지, 에너지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항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3, 4월 때 유가가 마이너스 같은 것만 기억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의 조정이 지금 마무리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한 1, 2주 쉬었지 않습니까? 특히 경기 민감 섹터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해달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베스트바이가 됐건 뭐 마시는 음료죠. 몬스터 베버리지가 됐건 오토네이션은 이제 중고차뿐만 아니라 신차 딜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딜러 대표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캐터필러가 됐건 타겟이 됐건 이런 것들, 엑소모빌이 됐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진앙지가 됐던 기업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가장 주시장도 주시했지만 크게 등락했던 것이 그리고 비트코인과 뭐 다치코인 이런 것들 아닙니까?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동안 스탠스를 바꿨고 특히 그 미국 시간에 일요일 날 또 잠시 전에 트윗을 하나 날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유명한 크립토 웨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 다음 분기 돼서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다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팔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영어로 indeed라는 표현을 딱 리플라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 떨어졌고 지금 또 확 떨어진 걸 제가 보아서 45,000달러 이런 얘기하고 있는 차인데 이분은 완전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분은 탐리는 작년에 지금 3,000달러, 4,000달러 할 때부터 5만 달러 간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비판을 또 많이 받았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데 10배 간 거를 마친 거거든요. 지나고 보면. 이분은 지금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올렸으면 왜 그래요. 12만 5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는 그 펀더멘탈을 분석을 못하지만 많은 분들 또 하시는 분들 논쟁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데 이렇게 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강세장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전문가들의 시각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그 에어비앤비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좀 부진하고 또 월트 디즈니의 경우에도 주가가 부진한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이 어떨까요? 네, 디즈니 주식은 여하튼 실적 자체보다는 소위 그 가입자 증가 속도의 둔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죠. 그리고 최소한 세 군데가 목표 주가를 내렸고요. 월가에서. 그리고 주가 자체는 2.6% 마이너스 됐는데 웰스파고에서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 좀 올라타라, 트럭에 올라타라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고요. 니덤 증권은 디즈니가 결국 스트리밍 시장의 승자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가 최소 세 곳이 내려놨습니다. 다만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 코스트코도 마찬가지,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지난 주 중에 목요일 날 미국에서 썼던 마스크를 내려놔도 된다 한 다음부터 지금 벌써 분위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세 곳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마스크 착용 없이 지금 입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경우에 따라 약간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편 에어비앤비는 이 실적 자체가 매출은 괜찮았는데 이익 자체가 못 맞췄거든요. 손실이 더 크게 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최소 10곳의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웰스파고는 투자금을 또 올리기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반기 수익성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에어비앤비나 어떤 항공주 이런 것들은 방향성이 가치가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에어비앤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최소 10곳에서 하향 조정시켰다는 점, 혹시라도 에어비앤비를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점들 놓치지 않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던 특징주들 보려고 하는데 도어대시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도어대시는 우리나라에 보면 배달하는 그런 업체죠. 배달의 민족인가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나름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거기다가 가이던스를 상향시켰습니다. 상장 이후 거의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22.3%나 급등했고요. 앞선 쿼터에 나왔지만 스노우플레이크도 11.3%나 급등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거의 한 40% 정도 올려놨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가 그러니까 먹거리의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 값도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고요. 구리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구리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것이 올해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옥수수 가격이 전 세계 모든 것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거 다 올라갔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치킨 값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달하는 치킨 값이 제가 뭐 잘 사 먹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값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세계 2위 회사가 타이슨 푸드입니다. 1위 회사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회사인데요. 타이슨 푸드가 사상 최고가 갔다가 역시 약간 밀리는 그 정도 보여줬고요. JP 모건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캐터필러도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트코도 다시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선 모습을 보인 것이 지난 주말에 또 하나의 특징주가 되겠네요. 네, 어제 시장이 전일 금요일장 시장이 워낙 좋았고 또 그 안에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던 종목들 저희가 여러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은 정말 막바지잖아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남은 기업들이 몇 가지 있어서 캘린더가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이번 주는? 네, S&P 500기업 위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S&P 500기업에 달랑 남은 거는 10대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다라고 이제 보셔도 되겠는데요. 항상 마지막 주는 유통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부터 보면 홈디포, 월마트, 그리고 타겟, 로스 등이 아마 이번 주에 관심을 가는 14개, 10개 중에 되겠고 이 화면은 이제 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만 S&P 500 아닌 것도 보여주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마 가장 큰 관심은 월마트일 텐데 월마트가 주당 1.2달러 정도가 예측되고 있고요. 매출은 1,321억입니다. 아시다시피 월마트는 전 세계에서 매출이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포춘 500이 1위 기업인데 여튼 매출이 1,321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고요. 로스는 사상 최고가 행진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 실적 발표합니다. 주당이익이 2.6달러에 매출이 237억 달러의 컨센서스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시즌은 정말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요. 전통적으로 항상 마지막 주에는 유통 관련주들이 실적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홈디포와 월마트, 타겟과 로스까지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이 시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